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해주고, 또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독처럼 조금씩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통찰을 빌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거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목격했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단 한순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못된 관계 속에서 소진하며 살아왔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직접 겪은 배신과 음모를 통해 얻어낸 값진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걸까요? 어떤 행동을 보면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다가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묘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본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늘 흐려져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은 오늘 당신에게 미소 짓지만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들은 늘 말이 많고 늘 누군가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쁘고 자기만 옳다는 사람, 그것은 진실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당신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란 본래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받기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베풀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지쳐갑니다. 당신의 선의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신의 시간은 가볍게 소비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단지 착취당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시샘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실패를 기다립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기쁨조차 숨기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문제는 전염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가장 강력한 부정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감정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랜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처럼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불편해하고 당신이 슬프면 은근히 기뻐합니다. 이런 이들과 무슨 관계를 이어가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잘못되어도 늘 남의 탓만 합니다. 자신은 한 점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자신은 빠지고 다른 사람만 비난받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한자리에 머무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깊이 있는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당신은 늘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분명 함께 결정한 일인데 잘못되면 당신만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지쳐갑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결국 관계는 파탄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약점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약점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몹쓸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면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이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중에 그것을 무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털어놓았던 비밀을 꺼내들며 당신을 위협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전염됩니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고 그들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실패할 거라고 겁을 줍니다. 당신이 꿈을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습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열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마치 검은 구름 같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늘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밝게 웃으려 해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짓누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그 말들이 스며듭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가능성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처럼 좋은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깊어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처음 만나서 좋다고 해서 바로 깊은 관계를 맺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묘하게 불편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든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당신의 마음이 편치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함부로 나눠주지 마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배신을 겪으며 사람의 본성을 깊이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나쁜 사람 100명보다 좋은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편안하고 당신이 행복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던 것을 줄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것을 가볍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옅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의 삶이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첫인상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뒤에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아낄 때
그 삶을 망가뜨리려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그들의 태도가 전염되어 당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이 두 현자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그 삶을 지킬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소진했던 에너지를, 흘렸던 눈물을, 느꼈던 고통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귀한 시간을 잘못된 사람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좋은 관계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고갈시킵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지, 당신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경계를 세우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것,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의 삶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관계로 마음을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정약용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살며 얻은 값진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